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24일 저녁인데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는데 우선요. 이번 새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25일주인데 7월 2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대통령 보고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에게 관심이 가는 내용이 뭡니까? 이 8.15 특사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보고 양태는 다른 여타 장관들하고 마찬가지로 독대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특사 문제인데 이 특사 문제를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보도를 보면요. 이 MB하고 그 다음에 이재용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큰 논란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를 포함시키느냐 안 포함시키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관심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보도의 큰 흐름을 보면 MB 사면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복권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김경수의 가석방설이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보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보도의 흐름이 거의 같습니다. 이걸 보면 일단 이 세 명 특히 이제 김경수 이 가석방설은 상당히 거의 뭐 기정사실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는 법안이 뭐냐면 지금 검수완박법인데 이 법과 관련해서는요. 이 법무부하고 검찰이 헌재에 공동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놨어요. 이 권한쟁의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법무부의 보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대대적으로 축소시켰던 이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수사제 정비를 위한 검경협의체 진행 상황도 보고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이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은요. 바로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한동훈 장관의 보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요. 대선 기간 중에 이민청을 설립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보고에서도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보고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말이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2000년도의 경우에는 불과 한 49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0년도에는 203만 명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직결되고 있는 국내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에 3,700여 명에서 2070년에는 1,000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이민법제하고 시스템을 좀 선진화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민청과 설립과 관련된 이 중요한 이 정책 방향, 이 청사진이 보고될 것이다. 그리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법무부에는 관련 TF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만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령을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이 청소년들의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건지 또 이 전과자 양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과자 양산을 또 방지하는 이런 균형이 있는 접근 목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가 대한민국의 경찰서장들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경찰서장 총경 무궁화 아주 어깨 견장만 보더라도요 멋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경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서장들이 집단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여야의 충돌이 또 더군다나 이제 국회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경찰들의 이 반란 현상과 관련된 여야의 어떤 흐름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서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요.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이 기자 간담회를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원천적으로 이번 노사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모든 현안에 대한 출발점은 어디냐?
엄격한 법 취지입니다. 이 법과 원칙, 그러한 입장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경찰에서요, 이렇게 집단 집회를 가진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 당국에서는요, 강력하게 지금 통제하고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필요한 조치 중에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서는 이 회의를, 총경회의, 서장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울산경찰서장을 갖다가 대기 발령을 냈고요. 바로 어제 심야 대기 발령을 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더 이상 이러한 이 집단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요, 이번 회의에 참석한 54명 전원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56명입니다. 56명. 54명이 아니고요. 56명. 그래서 이렇게 감찰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지부에서 해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강행한 점, 이 점은 국가공무원법상으로 보면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의법 조치를 한다, 이런 지금의 분위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의 강경 조치에 대해서 경찰의 경우요, 내부망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발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 여당이야 당연히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정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강한 압박 메시지를 내고 있고, 야당은 극렬 반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야당의 경우에는, 자, 이번에 행안부 장관, 물론 이 집단 이런 행동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의 이름으로는 일체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대통령도 직접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감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안부 장관의 의견 반영 없이 경찰청장의 지금의 후보자가 입장을 낸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행안부 장관하고도 의견을 조율하고 대통령실하고도 비록 민정수석실이 없지만, 왜냐하면 경찰을 관련 담당하는 청와대 내 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인데, 지금 민정수석실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러한 경찰과 관련된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이러한 이 경찰에 대한 강경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공식적인 행안부 장관의 입장은 없지만,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요, 행안부에서는 어차피 25일 날 내일 국회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답변을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요, 이거 행안부 장관이 탄핵 또는 해임을 건의하겠다, 이러한 보관을 갖고 지금 야당이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제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적절한 행위다. 그리고 본인이 공무원 35년을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정말 본인의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부적절하고, 대한민국에서 힘이 센 청이 3개가 있는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다. 근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국세청은 기재부 세제실에서 말하자면 통제를 하고 있는데, 경찰만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없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다가 경찰국도 만들고 지휘규칙도 만드는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통제 방안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이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상은 아니다.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하고 행안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김대기 실장이 경찰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언급을 했고요. 나머지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한 얘기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말이죠, 이 건강에 해칠 정도로 매일 밤까지 보고를 받고 고민을 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쉽게 타협할 수도 있고 편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은 법과 원칙을 지키자,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 법과 원칙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서 평화적인 타결을 타결로 유도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야당과의 관계를 보면 역사를 보면은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때 우리끼리 싸우면 파탄이 났고 결국 나라가 잘 되는 게 정치인들 목적인데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도 많이 해달라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고 장차관들은 국회에 발이 닳도록 드나들고 연금 교육 노동개혁은 국회 협조 없이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국회 최대한도 설득을 해달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김대기 비서실장 뭐 아주 훌륭한 분인데, 오늘 이제 기자 간담회 이제, 취임한 이후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가벼운 농담을 던지면서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소통에 나섰고요. 오늘 기자 간담회는 최영범 홍보수석과 강인선 대변인, 이재명 부대변인이 함께 이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이 또 기자들을 굉장히 챙기는 그런 발언도 했어요. 다음 주에는 대통령께서 복날이고 하니까 반드시 삼계탕을 드리라는 말씀도 있었다. 그리고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다 개선을 드리겠다. 이 얘기는 그만큼 이제 기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해서요. 소통의 주요 창구가 되고 채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경찰의 집단 반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이 비서실장도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렇게 강경파가 아니에요. 좀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차분한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오늘 이 기자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지금 이제 경찰청 자체적으로 내놓는 조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나 여권 안에서 특히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이 하극상이다. 이러한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그냥 부적절하다. 그리고 기강의 문제다. 이 정도 목소리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단 항명, 하극상. 그래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이 국민의 표준 제복의 의미를 우습게 보는 항명이다. 그리고 일부는 근무지 이탈까지 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이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있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어떤 경우든 집단 행동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게 김기현 의원은 이제 황운하가 울산청장 할 때 그 청와대에 하명을 받아서 수사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편향된 즉 정치화된 경찰의 수사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입장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집단 행동,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 이러한 입장문을 놨어요. 그리고 이제 야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이 워딩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다. 그리고 이 퇴행적 조치다. 그러면서요, 이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박용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공화국을 향한 폭거다. 그래서 정부 의도대로 한다면 경찰은 정권의 호위총국, 행정장관으로 앉은 윤핵관이 충견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요, 또 이 검찰과 비교하고 있어요. 검찰은 되고, 그러니까 검찰은 뭐 이 검사장 회의도 열리고 부장 회의도 열리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평검사 회의도 열리고. 그래서 검찰은 되고 경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그런 또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경찰서장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은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우상호 의원이 냈어요.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 박주민 의원도요. 검찰의 집단 반발은 직업적 양심이고 경찰의 집단 반발은 엄정 조치. 참으로 검찰공화국스럽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또 이 서영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요.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저지 대책 단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영교 의원은 경찰 통제를 넘어서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세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직접적인 당사자인 이 류삼령 울산 중부 경찰서장 총경인데요. 심야에 울산경찰청 안에 경무기획 정보와 장비과로 대기 발령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 유 총경이 오늘 또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또 많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그 절대적으로 뭐라 그러죠? 참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강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찰 안에서는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온라인망, 그리고 내부 경찰 내부망, 이거를 보면은요,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요, 본인이 지금 쉬운 6명을 감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자진신고해요. 내가 참석했다. 나도 대기 발령시켜달라. 명단 파악할 필요도 없고 저도 참석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조직을 바로 세우자는데 대기 발령이라니 우리 경찰 조직원이 누구에게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냐. 정권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지휘부를 규탄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글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도 말이죠.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장관 후대 후보자가 고개를 숙인 것이다. 나대면 죽는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진짜 지휘부와 등 돌리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금 이제 반발 분위기가요,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요, 정부는 정부대로 상당히 강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 또 이 경찰들의 이러한 분위기대로 상당히 또 악화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강대 강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요, 경찰의 중립성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 전두환식으로 대응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운하도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후배 총경들 끝까지 응원하겠다. 그래서 없는데 덮어 씌운 응원하겠다. 그러면서요, 윤희근 후보자는 탄핵을 못 막으면 직을 던져라. 이런 또 이 압박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압박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유 총경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뭐라 그럴까요? 망설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지금 언급한 내용을 보면 어제 나온 얘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들인데요. 자, 이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져서야 되겠느냐? 이번에 본인 대기 발령되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경찰이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유삼령 이 경찰 총경의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 그만둔 민감용 청장하고 지금 경찰대학 동기 사기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삼령 총장에 대해서 말이죠, 대기 발령 이것만 보더라도 행안부 장관은 절대로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강한 소신을 갖고 있고, 자, 그리고요, 또 이러한 인사권의 남용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그래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요, 해임 건의나 또는 탄핵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를 보면요, 탄핵이든 해임 건의든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나 또는 이 해임 건의로 그런 이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제가 보일 때는 지금 민주당의 이 분위기, 그리고 경찰 내부의 이 반발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이 일단요, 여당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이러한 이 강경 이 분위기, 조치, 즉, 해임 건의라든가 이 탄핵, 이런 문제, 이런 카드는 계속해서, 거론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